이온 결합 그래프와 공유 결합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단어가 좀 달라요. 자, 한번 해볼게요. Y축은 에너지, X축은 원자, 핵 사이의 거리. 요게 포인트예요. 자, 얘네들은 뭐 이온 결합을 안 듣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서 두 가지 그래프가 똑같거든요. 여기가 이온 간의 거리라고 써 있으면 이거 이온 결합 그래프예요. 여기가 원자, 핵 간의 거리라고 써 있으면 이거 공유 결합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비교할 때 이온 결합 그래프인지 공유 결합 그래프인지를 비교할 때는 요 X축을 비교하는 거예요. 됐나요? 원자핵 간의 거리라고 써 있으니까 아, 이거 공유 결합 그래프구나. Y축은 똑같아요. 둘 다 에너지. 여기도 에너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내려가다가 바닥 짚고 다시 올라와요. 내려가다 바닥 짚고 다시 올라와요. 그래프 똑같이 생겼죠? 괜히. 자, 질문. 여기 점 찍었어요. A. 다다다다다다 해서 여기 점 찍었어. B. 요쯤에 C.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은 어디니? A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고요. C는 여기 있어요. 그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점은 B점 맞지? 그지? 됐니?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 B예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이 화합물이 가장 안정할 상태야. 그래서 결합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공유결합도 이온결합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결합 어디서 형성된다고? 요 점일 때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 그래프는 되게 특이한 그래프, 화학에서만 딱 나오는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는 반드시 해줍시다. 결합은 어디서 한다고?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됐지?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온 간의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가 거리가 멀지. 여기서 결합할 거거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달라붙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결합을 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 맞죠? 그러면 얘가 결합을 하려면 끌려 들어가야 되지. 물리에서 말하는 인력이 나타나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달라붙은 상태로 멈추지 않고 안쪽으로 파먹어 간다 그랬습니다. 겹쳐요. 그러면 원래 결합된 상태로 가야 하니까 서로 반대로 밀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반발력이 우세하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결합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는 인력이 효과가 더 크고요. 결합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반발력 효과가 더 큽니다. 이게 이온결합 그래프였거든요. 공유결합 그래프 똑같아요. 여기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지 않고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에서 형성돼요. 저쪽에다 그릴 거야. 그냥 보세요. 여기에 결합이 형성되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여기는 원자 핵 사이 거리가 먼 거 맞지, 그지? 그러면 서로 당겨야 결합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결합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에 거리가 먼 쪽은 인력이 더 큰 효과가 나타나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결합을 딱 형성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더 파먹게 되지, 그지? 너무 많이 가까워졌죠? 그럼 서로 밀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안쪽은 반발력이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됐나요? 요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다시요. 첫 번째 기본적인 내용이 뭐라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다가 점 찍어줬어요. 만나는 점 A. 가장 낮은 점에 점 찍어줬어. B. 그리고 이쯤에 C를 적어주면 됐니?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어디라고? B요. 쓸 수 있니? 여기는 힘의 균형이 일어납니다.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결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요.
인력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은 어디니? 인력이 더 커서 인력 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야? 그러면 떨어져 있으니 안쪽으로 달라붙으려는 지점 C를 골라오셔야 되겠죠, 그죠? 3번이요. 인력보다 반발력이 큰 상태는 어디라고? 더 결합보다 안쪽으로 파고 들어왔을 때 멀어져야 되겠죠, 그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지점이 반발력이 더 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인력 효과가, 안쪽은 반발력 효과가 됐어요? 여기다가 적어드렸어요. 그렇다면 인력이 최대인 지점은 어디일까요? 인력이 가장 큰 지점은 A, B, C 어디니? 됐니? 요거 시험에 틀리는 애들 많아서 한꺼번에 적어줍니다. 반발력이 가장 큰 지점은 어디니? 여기 힘이라고 써 있는 거 맞지? 물리에서 배운다고 했어요. 인력과 반발력은 힘이에요. K의 R 제곱의 Q1, Q2 전기력 공식을 쓰면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맞지? 됐나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력도 크고 반발력도 커요. 되셨나요? 그래서 인력이 최대인 지점은 어디야? 인력 효과가 나타나니까 C요. 안 돼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력도 크고 반발력도 큽니다. 그래서 둘 다 A 지점을 골라오셔야 됩니다. 됐죠? 요거 틀리니까, 요거 틀린 애들 많으니까 좀 체크해 달라고 했어요. 자, 이제 공유결합 그래프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한국말로 틀려옵니다. 잘 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은 어디니?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이 어디라고? 이 그래프가 에너지 그래프죠, 그죠? 에너지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곳을 그려라고 여기 그려오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B 지점이요 이렇게 써오는 거예요. 됐니? 요게 기호가 똑같아서 그래요. 뭐라고? 여기 0점을 찍고요. 이 바닥점까지 Y 절편을 이렇게 찍으면 요 그래프의 요 Y 절편까지의 길이가 기호로 2예요. 됐나요? 그러면 A점의 2는 얼마니? 0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점점 내려오면 B의 2는 여기까지 온 거지. C점은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2가 여기에 머무르는 거 맞죠? 그럼 2가 최대인 지점은 어디야? 가장 큰 곳은요. 2가 가장 큰 곳은 어디니?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도 B를 써올 수 있냐고. 이게 되게 헷갈린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곳은 어디니? B요. 됐죠? 2가 가장 큰 곳은 어디니? B요.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어요? 이거 헷갈려 오면 안 돼. 요 2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결합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로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B.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E 에너지예요. 그러니 에너지가 있었는데 내가 가진 에너지를 많이 버리면 버린 에너지의 양은 커지는 거 맞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은 훨씬 적어지는 거 맞지? 그게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나오면 틀리는 애들 많으니까 이것도 꼭 체크합시다. 됐니? 에너지라고 물어보면 Y축을 읽는 거고요. 결합 에너지를 물어보면 Y절편을 읽는 거예요. 되게 얍삽한 그래프죠? 없어졌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프 통째가 아예 사라졌었습니다. 교재에서.
그런데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0죠. 자, R0 무슨 뜻?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 R0예요. 기억나니? R0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 이 녀석을 절반으로 나누면 요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핵간거리를 절반으로 나누면 원자 반지름이겠죠.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같은 원소끼리 공유 결합했을 때 이 R을 다른 말로 결합 길이라고 합니다. 틀려오는 거 맞죠? 인력과 반발력 최대인 지점은 어디니? 이거 되게 많이 틀려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둡니다. 저거 구별하지 않으면 아주 쉬운 문제를 그냥 놓칠 수 있어요. 자, 비교샷 하나 해볼까요? 역시 비교샷. 첫 번째, 이온 간의 거리. 두 번째, 원자 핵 간의 거리. 자, 비교됐죠? 저건 이온 결합 그래프, 이건 공유 결합 그래프.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하나, 하얀 거. 둘, 노란 거. 셋, 빨간 거. 자, 비교샷이라고 했습니다. 세 개를 그릴 건데 누굴 그린 거냐면 LIF와 LICL과 LIBR을 그린 거예요. 자, 하얀 그래프는 누구일까요? 제일 안정된 화합물은 누구일까요?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애는 누구일까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는 누구일까요? 됐나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빨강, 노랑, 하양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애는 누구니?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애는 누구니? 하얀애요. 찍을 수 있겠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가장 적은 애는 누구야? 하얀애요. 끄덕끄덕. 됐나요? 그럼 가장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애는 누구니? 안정된 애? 하얀애요. 끄덕끄덕. 그럼 상태 변화가 너무 어렵겠죠.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기체, 액체가 될 수 없잖아요. 녹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하얀애. 됐어요? 녹는 점이 제일 높은 애, 결합력이 제일 센 애, 결합 에너지 가장 큰 애, 에너지 가장 작은 애가 다 같은 말이에요. 되니? 그럼 이거 참고 한번 볼까요? 이온 간의 거리가 가장 짧은 애는 누구니? 하얀 애요. 됐어요? 얘는 여기서 만났고 얘는 여기서 만났고 얘는 여기서 만났으니까 결합 길이가 제일 짧은 거 맞지, 그지? 자, LIF, LICL, LIDL 중에 가장 결합 길이가 짧은 애가 누구야? 원자번호 작은 애. 됐니? 그래서 하얀 애가 이 플로린 사이즈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깝겠죠? 하얀 애. 그 다음 가운데 게 노란 애, BR이 빨간 애. 됐어요? 결합 에너지가 누가 제일 크다고? 하얀 애가. 그러니 녹는 점은 누가 제일 높아? 하얀 애가. 이해됐어? 이게 이온 결합 그래프예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하얀 애, 노란 애,
빨간에 됐죠? 자, 여기다가 써줄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질문이요. 하얀이는 누구일까요? 자, 이번에도 맞출 수 있겠어요? 워딩 잘 봐. 에너지 가장 낮은 애가 누구라고? 하얀애. 결합 에너지 가장 큰 애가 누구야? 하얀애. 원자핵 간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구야? 하얀애. 결합력이 제일 큰 애가 누구야? 하얀애.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하얀애. 이해됐니? 됐어요? 거의 비슷하죠, 문제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비교해? 몇 중 결합? 몇 중 결합? 몇 중 결합? 보여? 이거 보여? 3중 결합인 애가 제일 가깝죠? 결합력 졸라 센 거 맞지? 셋 중에 3중 결합 누구야? 얘요. 하얀애. 그 다음 2중 결합. 그 다음 단일 결합. 그럼 묶는 점은 이렇게요. 됐나요? 비교착 돼요? 이 정도 돼?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얘는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공유결합분에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내기는 어려워요. 수소도 있으니까. 얘를 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꼭 쳐주세요. 이거 심화 과정입니다. 됐니? 자,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성질을 볼 때는 항상 언제나 첫 번째 전기 전도성을 봅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액체나 수용액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수용액이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특징. 되니?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여기다가 별표요. 이거 틀려오는 애도 있습니다. 이게 화학 1번이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 정규 1등 한 애가 이거 틀려왔어요. 진짜 짜증나네. 실수해서 틀렸대. 어쩔 수 없어요. 자, 요거 잘 쓰세요. 공유결합 물질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어떻게 비교하니?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전하량을 본다고 했습니다.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요. 끓는 점도 높습니다.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려워지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자로 구성된 원자 결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자 결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원자 결정은 흑연 같은 녀석이고요. 황 같은 녀석이고요. 분자 결정은 이산화탄소나 물, 아이오다인 같은 녀석입니다. 자, 이거 구별해줄게. 잘 보세요. 이것도 화학2예요. 원자 결정은 뭐냐면 비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됐지? 결합을 끊으면 여기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탄소 원자 상태로 튀어나오는 거 맞지? 요걸 원자 결정이라고 해요. 됐나요? 다시 한번요.
분자 결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CO2라는 분자 자체가 모여서 CO2라는 분자 자체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고체 덩어리가 되는 거야. 됐나요? 얼음은 어떻게 생겼어? H2O라는 애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 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자, 끊어볼게요. 얘도 여기에 결합을 끊으면 이렇게 생긴 애가 튀어나오는 거 맞지? 됐나요? 얘는 CO2 덩어리로 튀어나와요. 분자 상태입니다. 됐나요? 기체 CO2가 생겨나는 거죠. 분자 상태로 통째로 튀어나오는 애들을 분자 결정이라고 하고요. 원자로 튀어나오면 원자 결정이라고 해요. 물도 마찬가지. H2O 끊으면 H2O 상태로 튀어나오서 수증기가 되는 거 맞지? 수증기도 H2O라고 쓰는 거 맞죠? 이런 걸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됐니? 원자 결정에 하나가 더 있어. 그거 꼭 적어두세요. SiO2 유리라고 하고요. 또는 석영이라고 합니다. 요거 분자 결정 아니에요. 원자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SiO2로 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모여서 그 결정 구조를 이루면 끊으면 요 새끼가 톡 하고 튀어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튀어나오면 분자 결정이에요. 그런데 SiO2는 이렇게 안 생겼어. SiO2 어떻게 생겼냐면 S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O2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O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럼 O는 결합선이 두 개죠. 그래서 이쪽에 결합선, 이쪽에 또 다른 O가 이렇게 결합선을 내면 여기 Si가 또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물 모양으로 SI 이쪽으로 O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SI 이런 식으로 막 붙어갈 수 있지. 얘 보세요. 결합을 끊고 결합을 끊으면 SI가 튀어나올 때가 있고 결합을 끊으면 O가 튀어나올 때가 있지, 그치? 어때요? 튀어나올 때 뭘로 튀어나와? 원자 단위로 튀어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분자처럼 생겼지만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니? 원자 결정. 됐죠? 하나만 더요. 공유결합 물질은 전부 다 전기동도성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탄소입니다. 탄소. 흑연. 흑연은 고체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요거 예외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흑연이란 단어가 없고 이온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 금속결합물질 이렇게만 출제가 되면 공유결합물질은 둘 다 X를 쳐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 흑연이라고 딱 지정이 돼 있으면 고체에서 전류가 흘러요라고 써야 됩니다. 되셨나요? 요거는 예외사항이에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원래는. 자, 두 가지 있죠? 세 가지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상온에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를 모두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샤프심, 상온에서 고체로 있는 거 맞지? 물, 상온에서 액체로 있는 거 맞지?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다 섞여 있는 이런 공유결합 물질을 보여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의 편차가 되게 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H2O
자, 녹는 점 얼마니? 0도거든요. NaCl 녹는 점 얼마니? 800 정도 됩니다. 텅스텐 금속이죠. 이 녀석은 녹는 점이 3000도 정도 넘어요. 굉장히 큰 거 맞죠? 잘 봐! 그럼 녹는 점을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커? 금속 결합이 제일 크죠. 이온 결합이 그 다음, 공유 결합이 그 다음이에요. 됐니? 그런데 아까 부등호 어떻게 쳐졌어? 공유의 부등호, 이온의 부등호, 금속의 부등호 이렇게 쳐져 있어요. 책에는. 학교 가서 물어보라겠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을 가지고 공유, 이온, 금속을 구별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공유 결합은 이온 결합은 금속 결합은 그렇죠? 결합의 종류를 구별하는 건 전기 전도성이에요. 결합은 전기 전도성으로 구별합니다. 다른 걸로 구별하지 않아요. 전기 전도성으로 구별하세요. 고체일 때, 액체일 때, XX 됐나요? 이온 결합 X 동그라미, 금속 결합 동그라미 동그라미 됐나요?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기 전도성입니다. 녹는 점 써오지 않아요? 참, 녹는 점, 끓는 점은 언제 쓰는 거냐? 공유 결합 물질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파란 거 안 보이죠? 공유 결합 물질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겠지, 그지? 하나는 원자 결정이고요. 하나는 분자 결정입니다. 공유 결합 물질을 둘로 나눌 때 기준이 녹는 점이에요. 공유 결합 둘로 나눌 때 기준이 끓는 점이에요. 됐어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누가 높아야 된다고? 원자 결정이 높아야 된다. 이 두 개에 충실해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자, 희망 과정 하나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금속계. 원래 없었는데 들어있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자, 금속 결합이요. 금속끼리 결합하는 거죠.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면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치? 자,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을 쓰세요. 이 녀석은 성질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 1번. 아무데나 다, 아무데나 다, 아무데나 다, 무슨 상태든 전부 다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전기와 열의 전도성이 매우 커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금속 결합의 성질입니다. 왜 전기가 잘 통하니? 왜 열은 잘 통하니? 두 번째, 특유의 광택이 있어요.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물질은 전부 다 금속 결합 물질이에요.
나중에 물리 3단원에 가면 광전 효과라는 걸 배우겠죠. 그때 나오는 애가 금속의 성질이에요. 3번이요. 충격에 매우 강합니다. 근데 쇠 철판을 망치로 때리면 쫙 하고 찢어지니? 아니죠. 구부러지죠. 됐나요? 그런 성질이 나타나요. 하나는 전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연성이라고 합니다. 둘로 나누세요. 전성은 넓게 펼치는 걸 전성이라고 해요. 알루미늄 호일을 만드는 거 전성이에요. 요플레 뚜껑 만드는 거 전성입니다. 됐죠? 넓게 펼치는 거 전성이요. 연성은 길게 늘리는 걸 연성이라고 해요. 철사철 만들 수 있는 거 연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금속만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유가 뭐야? 이렇게 금속 결합에 이런 다른 애들과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야? 꼭 쓰세요. 이유. 이 금속 결합의 성질을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자유전자가 있어서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있어서요. 한 번만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됐나요? 요 이온 결합 물질의 요 플러스를 뭐라고 하냐면 금속 양이온이라고 해요. 금속 양이온. 그럼 마이너스는 뭐라고 하겠니? 이거 비금속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교대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자석 붙듯이 붙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전극을 걸어주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 쪽으로 가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야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얘가 결정을 미루고 있으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못 가고 플러스도 못 가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를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속에서 둥둥둥 떠다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전극을 꽂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전하를 가진 물체가 있어야 돼요. 걔가 움직여야 돼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생긴 애가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럼 금속 결합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있고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위치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나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이름 쓸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플러스 이름 뭐라고 한다고? 금속 양이온. 그래서 플러스 이름은 똑같아요. 요 마이너스 이름 뭐라고 한다고?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전류를 딱 걸어주면 어떻게 돼? 이 자유전자가 막 한쪽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개념은 두 개예요. 전하를 띤 물체가 있어야 되고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원자핵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류와 열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되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온 결합 물질은 여기다가 충격을 하고 탕 가해주면, 여기다 충격을 가해주면 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내려와야 한 칸. 됐어? 탕 하고 때리면 얘가 그 놀이방에 있는 공 들어있는 풀 아니니?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탕하고 때리면 공들이 이렇게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이러지. 그거랑 똑같습니다. 탕 때리면 얘가 내려오겠죠, 그죠? 그럼 내려오는 순간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반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자석 N극과 N극처럼 밀려나는 거야, 그냥 저절로. 그럼 플러스 밀려나니까 여기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이거라고 그랬어. 끊어졌지.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금속결합 물질은 뽀갤 수 없죠. 왜요? 잘 봐. 얘를 충격을 가해주면 됐지? 얘 충격을 막 탕탕하고 가해주면 여기 있는 원자핵과 여기 있는 원자핵이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겠죠. 그럼 반발력이 생겨서 끊어져야 되지. 그런데요,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가까워져서 원자핵이 달라붙으면 반발력이 생겨서 얘 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전자가 그 반발력을 상쇄시켜줘요. 됐나요? 자유전자가 그 반발력을 상쇄시켜줍니다. 자유전자가 반발력을 상쇄시켜줘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얘네 둘을 늘리면 어떻게 돼? 그럼 원자핵과 원자핵이 점점 멀어지죠, 그죠? 그럼 여기 사이가 끊어져야 되지. 아니요,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걔네들의 인력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성과 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자유전자 때문에. 여기다가 빛을 조여주면 이 자유전자가 튀어나와요. 이걸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빛을 조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와. 이 전자가 눈 안으로 들어가면 눈에서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눈부셔요. 우리 눈에는 반짝거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만 광택이 나타납니다. 금속결합의 성질이죠. 됐니? 이 세 가지를 묶는 거예요. 예제 한번 볼까요?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쭉 넘겨. 되게 많이 했어요. 자, 173페이지요. 거기 나온 표에 별표 하나 쳐봅시다. 173페이지 자료 2번에 보면 표에 물질 A, B, C, D가 있어요. 됐나요? 녹는 점을 따지면 B가 제일 작지. 끓는 녹는 점으로 따지면 D가 제일 크지. 그럼 녹는 점으로 공유, 이온, 금속을 구별한다고? 아니요. 뭘로 구별하는 거야? 전기 전도성이. 됐나요? 전기 전도성을 한번 보세요. A는 전기 전도성이 동그라미 X니까 A는 이온 결합 물질. 됐니? 쓸 수 있겠어요? B는요, XX니까 공유 결합 물질. 됐어? C는 동글동글이니까 금속 결합 물질. 됐니? D는 XX니까 공유 결합 물질.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공유와 이온 금속 결합을 구별하는 건 전기 전도성이요. 단 B도 공유결합, D도 공유결합이죠. 그 공유결합 두 개 중에 원자결정과 분자결정이 있다고. 됐니? 그럼 녹는 점이 낮은 B가 분자결정 물질이 되고요. 녹는 점이 졸라 높은 D가 원자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야 이걸 구별하고 분류하는 게 3단원의 첫 번째 단계의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꽤 많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따로따로 요만큼씩 나가는 게 좀 그래.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 통째 세 덩어리를 한꺼번에 꼭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시험 문제는 따로따로 출제되지 않고 비교사도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 항상 언제나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3단원 절반이 끝났어요. 넘기면 이온결합, 공유결합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87페이지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안 가르쳐 준 거 하나 있어요. 전기분해 아직 안 했어요. 전기분해 문제는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문제는 최선 다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되셨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